안녕하세요. 주말영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건축을 하게 되면 집 구조를 스스로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집의 구조를 설계해 보고 싶을 텐데요. 그래야 이제 그것을 가지고 건축사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름은 네, 플로우 플래너입니다. 플로우 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구글에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걸 다운 받으면 됩니다. 다운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Create 2D and 3D Floor Pla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계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계정을 만든 다음에는 로그인 하면 되겠죠? 네, 프리 어카운트로 들어갑니다. 무료라는 뜻이죠. 프리 어카운트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사인 업 for free라고 해서 무료다 이렇게 돼 있고 사인 업 위드 구글, 사인 업 위드 애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 업 위드 저는 뭐 구글로 들어갔습니다. 구글로 해서 이메일 어드레스, 뭐 패스워드 이런 걸 넣고 크리에이트 마이 어카운트 하면 됩니다. 어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우 플래너 실제 이제 도면 그리는 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먼저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여기 지금 화면 프로젝트 지금 제가 3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연습을 해보는 화면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빈 공간만 나옵니다. 빈 공간만.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Create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Create 프로젝트. 그러면 이렇게 쭉 뭐 복잡해 보이는데 다른 거는 무시하시고요. Create New Project에서 Name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House, 뭐 New House라고 한다고 하면 영어로 해도 뭐 한글로 해도 됩니다. 새집, 새집 짓기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스타트 프로젝트 한글로 해도 되고 영문으로 해도 뭐 전부 됩니다. 스타트 프로젝트 하면 이제 내가 지금 짓고자 하는 그 집의 평면도 그리는 화면이 이제 시작이죠. 새로운 프로젝트, 내가 집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 그 다음에 이제 룸 위저드 업데이트 업로드 2D 플로어 플랜, MT 플랜 나오는데 그 앞에 두 개는 무시하시고요. MT 플랜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플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모눈종이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뭐 자대고 막 했겠지만 이제 컴퓨터로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모눈종이에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설계도를 그리게 되는데 이게 쉽게 돼 있는 거죠. 왼쪽에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영어로 돼 있습니다. 프로젝트, 빌드, 인포메이션, 오브젝트, 뭐 스타일 보드, 피니시 뭐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빌드 화면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빌드에 드로우 룸, 뭐 방을 그린다는 거. 방이란 얘기고요. 드로우 월, 벽이고요. 방이고 벽이고 서피스, 평면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도어, 문,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윈도우, 창문, 플레이스 스트럭처, 뭐 다른 구조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한글로 이제 전환을 했었습니다. 한글로 전환을 메뉴를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라인에다가 요 라인에다가 뭐 아무 라인에다 해도 되진 여긴 안 되네요. 요 라인에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쭉 메뉴가 한글로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 한글로 번역을 클릭을 하면 이 메뉴들이 자동으로 한글로 다 바뀝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이제 처음에는 디폴트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는 거죠. 이 라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메뉴에서 한글로 번역을 클릭을 하면 이제 다 한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왼쪽 메뉴들이 다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응접실, 이건 룸이었죠, 룸. 예, 방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응접실로 번역이 됐습니다. 룸입니다, 룸. 그다음에 벽, 표면, 문, 창, 구조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제가 하는 거 따라만 하시면 특별히 뭐 어려움 없이 그리고 뭐 응용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 번 하다 보면 집 하나 그리다 보면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복잡한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뭐 하다 보면 뭐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짓고 있는 10평대 집을 제가 실제로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게 가장 단순한 제 집이 굉장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만 살짝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게 되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큰 집을 지을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그러면 뭐 응용한 대로 하면 되죠. 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저의 사례를 가지고 집을 간단히 좀 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먼저 이제 방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방 그리고 벽 그리고 그다음에 문 배치. 표면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뭐 나중에 하시다가 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룸, 그다음에 벽, 그리고 문, 창 하면 사실은 다 끝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방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두께는 이제 벽의 두께예요. 벽의 두께. 벽의 두께를 디폴트로 15cm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벽의 높이, 방의 높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80cm, 2m 80이라는 거죠. 보통 아파트가 2m 30 정도 됩니다. 2m 30, 20 막 이런데 벽 높이를 280, 보통 전원주택은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죠. 내가 직접 짓기 때문에 최대한 층고를 높이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디폴트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는 3m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한쪽은 3m, 한쪽은 3m 50, 80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m로 해보겠습니다. 3m로 하려면 벽 높이를 이제 낮출 수도 있죠. 이렇게 왼쪽에 마이너스를 쭉 하면 내려가고요. 쭉 하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3m로 맞춰놓고 그려보세요. 바닥에서 올리기는 벽을 띄울 수도 있거든요. 벽을 띄울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올리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데크 높이를 올린다든가, 뭐 그 수납장을 짜는데 좀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이제 방을 올릴 일은 없기 때문에 방은 그냥 제로 상태로 두면 되고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는 종이로 가면 이제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면 돼요. 메뉴를 이런 십자가 이 표시가 나오는데 이 표시를 따라서 이제 그리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쭉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의 경우에 한 이 정도 이렇게 이게 큰 방이에요. 큰 구조를 이렇게 먼저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길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 큰 방을 저희 집은 원룸이거든요. 이렇게 원룸을 그립니다. 그래서 6.8m라고 이렇게 했고요. 세로가 3.46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작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가로가 6.8이 아니고 7.5였거든요. 그러면 더 커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 옮깁니다. 그러면 7.5까지 가도록 이렇게 맞추죠. 그럼 7.5가 됐죠? 7.5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는 이 세로죠. 세로. 이것도 지금 3.46으로 대충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 집은 4.5로 맞춰져 있습니다. 4.5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놓고 땡깁니다. 땡기면 4.5가 될 때까지 잘 맞춰서
예, 됐습니다. 4점, 안 됐네요. 그럼 다시 한번 쭉 맞춘다. 그러니까요. 뭐, 대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는 7.5고, 세로는 4.5인 큰 방을 원룸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원룸 안에 화장실, 뭐, 베드, 침대 파티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관도 있고, 보일러실도 다 그렸거든요.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이죠. 먼저 이걸 그리고요. 또 새로운 방을 그리려면 이 응접실을 여기 룸이죠. 룸을 클릭을 하고 다시 옵니다. 이 위치로. 그래서 여기 보일러실을 놓을 거거든요. 보일러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사이즈를 봐가면서 사이즈를 봤더니 1.59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폭은 0.97이에요. 근데 이 1.59가 너무 폭이 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줄이면 되죠. 네, 줄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장실을 여기다 그립니다. 제가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장실 했더니 2.36, 그 다음에 폭은 1.41이 되죠. 이렇게 이것도 역시 뭐 크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작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한 요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있어야 돼요, 중문. 현관문. 현관이 어디냐면 이쪽에다 저희는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맺혔어요, 저희는. 이렇게 일렬로. 똑같은 1.41로 현관문과 화장실과 여기가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 폭을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각각 공간에 이 폭은 뭐 각각 잘 봐가면서 이제 한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그다음에 이 모는 쪽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왼쪽 마우스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마우스로 뭐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쭉 짓다가 지금 방이 원룸 요거 하나거든요. 원룸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됐다면 벽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건 이제 방이죠. 방이라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게 방이죠. 벽은 뚫려 있는 게 벽입니다. 개념이. 그래서 뚫려 있는 거 그릴 때는 방이 아니고 벽으로 해야 돼요. 벽. 그래서 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벽을 클릭을 하고 이쯤에 그리겠습니다. 이쯤에. 이게 무슨 벽이냐면 뚫렸죠. 이건 벽입니다. 벽. 이게 무슨 벽이냐면 원룸이니까 너무 튀어서 한쪽은 베드로 침실로 하고 이쪽을 거실과 부엌으로 하기로 하고 이제 이쪽은 벽을 설치하기로 한 거죠. 살짝 파티션만 설치했습니다. 파티션만. 방으로 만들면 개방감이 너무 떨어져서 벽으로 하기로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건설을 하다가 저희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마음을 바꿔서 방을 하나 너무 작기 때문에 집이 너무 작다 그래서 방을 하나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서 추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방을 하고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완성된 지금 파이널리 저희가 공사 중인 집의 도면이죠. 이게 전부 합치면 원래는 10평인데요. 이 새로운 방이 증가해서 아마 한 14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평, 18평, 15평 그 정도 집이 된 셈이죠. 집이 조금 커졌죠, 어쨌든. 이런 상태가 저희 이제 설계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방과 벽을 다 그렸죠. 그렸으면 그 다음에 뭘 그리면 좋을까요? 문을 그려야 됩니다. 문과 창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문은
문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문의 모양이 나와요. 여러 가지 문의 모양이 뭐 이런 문 저런 문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는 너무 많은 걸 여기서 보여드리면 뭐 다른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른 걸 모르고 저희 집이 뭐 복잡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을 달릴 일도 없고요. 일단 쉬운 것만 보면 문의 종류 이제 이쪽 왜 가장 많이 쓰는 이 문을 클릭을 하고 표준문 돼 있죠. 끌어옵니다. 이쪽으로. 끌어오고 문의 위치에 갖다 대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자기가. 자, 여기가 이제 현관이니까 현관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인데요. 중문도 뭐 갖다가 끌어오면 됩니다. 끌어오면 문이 됩니다. 화장실 문도 달겠습니다. 화장실 문. 그리고 보일러실 문은 바깥에서 들어오거든요. 바깥에서 문을 달고 또 하나 문은 새로 지은 방 여기 이렇게 문을 답니다. 문이 그래서 저희 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의 방향이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잖아요. 풀도 있고 푸시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겪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지금 여기가 화장실인데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 땡기는 걸로 하면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이걸 하면 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문의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문을 달아야죠. 창문. 창문은 창을 또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창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두 개의 창이 서로 여다지 하는 거고 이건 하나의 창이죠. 여러 가지 창의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창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창. 이건 한 개의 창이죠. 두 개의 창. 이게 이제 거실 쪽 창을 달고요. 근데 이제 요게 폭이거든요, 폭. 그러면 요 거실이 이쪽이 뷰가 있는 곳인데 이 창이 너무 작죠. 그래서 창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창이 커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창, 이쪽 부엌 쪽에도 창을 뭐 달기로 했습니다. 창을 달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창을 답니다. 화장실 창은 좀 작은 걸로 해야 되니까 클릭해서 작은 창으로 이렇게 작은 창을 답니다. 그리고 또 침대는 좀 밖에 뷰가 있어야 되니까 크게 저희는 했거든요.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통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통창으로 두 개를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을 마음껏 다는 거죠. 답니다. 그러면 문도 달았고 그다음 창도 달았으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됐죠. 기본적인 구조.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요 정도 해보고 한번 지금 이건 2D잖아요. 2D. 오른쪽에 보면 2D, 3D가 있는데 2D는 평면이고 3D는 입체인데 2D는 지금 이 평면 그대로입니다. 입체로 근데 입체로 보고 싶잖아요. 사실은. 이렇게는 뭐 우리 종이에다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입체로 보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3D로 보고 싶을 경우에 이제 3D로 그리다 말고 3D를 클릭하면 이렇게 3D로 나옵니다. 한번 돌려보면 나오죠. 지금까지 그린 게 3D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현관이었죠, 현관. 들어가서 여기가 화장실, 보일러실, 여기가 거실과 뭐죠? 키친, 부엌. 그 다음에 여기가 베드 파티고 여기 이제 칸막이를 친다고 했잖아요. 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문을 안 달기로 했고 이쪽은 침실 쪽, 여기는 거실 쪽, 그리고 새로운 새로 만든 이 방을 이제 문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D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것도 이제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볼 수 있고 뭐 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인데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을 클릭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고 싶다. 뭐
그 VR처럼. 그러면 이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돌려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위치를 이 상태에서요. 지금 이 상태죠. 사람 모양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거실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거실을 클릭을 2번 클릭을 하면 거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거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고 또 2D로 가고 싶으면 2D를 클릭을 하면 이제 2D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3D를 보고 작업을 하고 3D를 보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아까 벽이 3D로 보니까 맨 위까지 200, 저희가 이제 30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300, 3m인데 벽을 좀 낮추고 싶어요. 3m가 아니고 이게 개방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1m 50cm로 이 벽을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 이 벽을 클릭을 하고요. 벽을 클릭을 합니다. 벽에다가. 그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면 왼쪽에 벽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 벽에 대한 이 치수들이 나오는데요. 벽 높이가 지금 300cm, 3m로 되어 있잖아요. 네, 방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로 낮추고 싶다? 150cm. 그러면 마이너스를 계속 누르면 됩니다. 150 될 때까지. 그게 싫으면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150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 150에 대한 이 벽에 대한 정보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150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실제로 150으로 됐는지 3D로 들어가 보면 바뀌어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의 높이, 폭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물품들을 좀 넣고 싶어요. 가구들을 기본적인 거. 그걸 세팅해야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의 모양은 다 지금 갖춰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가구를 좀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사물이라고 여기 소파 모양 돼 있는 사물을 클릭을 합니다. 사물. 지금은 집다였죠? 집다. 사물을 클릭합니다. 사물. 그러면 여기에 물품들이 다 나옵니다. 사물에. 이게 집다였고 사물이죠. 사물에 거실 가구, 식당, 주방, 침실, 화장실, 키즈, 조명, 식물, 전기, 부속품, 차고, 건축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한 것은 다 여기서 찾아서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부터 볼까요? 간단하게 거실 부분에 몇 가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거실에 뭐 넣어 볼까요? 안락의자, 라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발판도 나오고요.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요. 풍선 의자 뭐 이런 의자 모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 의자를 하나, 라운지 의자 하나 넣어볼까요? 라운지 의자. 그래서 거실에다가 이런 라운지 의자를 넣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런 종류가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 하면 뒤 메뉴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뒤쪽 하면 거실로 들어가고 거실에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앞으로 가고 싶으면 뒤쪽 백이죠, 백. 거실, 뒤쪽 이런 식으로 거실로 가면 쭉 나오고 자, 안락 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락 의자 이 색깔로 좀 이걸 클릭을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끌고 오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방향이 이쪽이 창인데 창 쪽을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 이 정보에서 이게 이 회전이거든요. 회전. 그래서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 위치가 됐죠? 정 위치가 됐고, 이것을 두 개 놓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고, 이게 복사입니다. 복사면요. 복사. 세 개까지 필요 없으니까, 세 개 하나는 지우고, 이거를 여기 갖다 놓는다. 이렇게 소파는 두 개를 놨습니다. 두 개를 놓고, 그 다음에 뭘 놓을까요, 좀? 자, 이번에 식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에는 뭘 해볼까요? 식당 의자도 있고, 다이닝 체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블 및 의자 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및 의자 세트를, 이 종류가 되게 많죠. 테이블과 의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 한번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실제로 놓을 거 같은 것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파이닐스 파이브 피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죠. 그러면 근데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걸 좀 사이즈 줄이고 싶어. 클릭을 하고 사이즈 줄이는 것을 이 아이콘을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키친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친 주방기구 주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싱크대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싱크대 종류들이 막 나오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내가 놓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파보샴 주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모양을 좀 틀어야죠. 그러면 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 그러면 줄이면 되죠.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서, 그냥, 이런 식으로 주방도 갖다 놨어요. 주방도. 그리고 여기가 침실이니까요. 침실에 침대도 놓고 싶다. 그러면 사물, 침실 가구가 있는데 침대를 아무거나 원하는 거 그다음에 방향 위치를 바꾼다.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래서 베개 위치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쪽 방에도 침대를 하나 갖다 놓는다. 이번에는 다른 침대를 갖다 놓자. 그리고 침대가 너무 크다 그러면 사이즈를 좀 줄여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도 바꾸겠다. 머리 방향을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놓고 서랍장도 넣을 수 있겠죠. 서랍장을 골라서 아무거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똑같은 것을 이쪽 침실 파트에도 놔야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복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은 여기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욕조, 비데가 있으면 비데를 갖다 놓으면 되죠. 화장실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면대도 놓고 다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3D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더 내용이 뭐 있어 보이죠? 네,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내가 집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맞겠다. 또 이렇게 각을 넣어보면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가 3D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래서 거실로 들어가고 싶으면 사람 모양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실제로 거실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또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겠다, 뭐 추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제 반영하려면 2D로 들어와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걸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 같은 거 아까 이렇게 3D로 봤을 때 다 하얀색으로 디폴트로 처리가 되거든요. 문이 다 하얗잖아요. 문이. 그 색깔도 줄 수가 있습니다. 2D에서 해당 이 문 색깔을 좀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해당 문을 클릭을 하면 이 문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프레임은 화이트죠. 문 색깔도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뭐 검은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문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중문은 전부 다 뭐 어떤 색으로 할까요? 뭐 이런 그레이 색깔로 한다. 문지방 그리고 이쪽은 뭐 빨간색에 다 빨간 걸로 한다. 그다음에 이쪽 문은 뭐 이런 녹색으로 한다. 뭐 화장실 문은 흰색으로 하자. 그레이로 하자. 그다음에 바깥쪽 문. 이건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실은 검은색, 전부 다 검은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한번 다시 3D로 들어가 보면 그 문의 색깔이 바뀌어 있죠. 문의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훨씬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내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될 때까지 아마 이제 저도 뭐 수십 번 했지만 음, 여러분들도 그리다 보면 실제로 집을 짓고 설계를 하는 단계에 오면 수십 번을 아마 해봐야 될 것이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일부 소소하게 또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의사결정을 내가 할 때 머리에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면 좋은 건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니까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